이게 뭐냐면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임을 추출하겠다는 거지. 크기가 3이라는 거는 몇 번 뽑았다는 뜻이야? 3번 뽑았다는 뜻이야. 3개 뽑았다 이제 그 뜻이라고 보면 돼요. 임을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겠다 이 뜻이지. 알겠어? 자, 그런데 x바가 뭐라 그랬니 얘들아? 0이란 얘기거든. 이거는 뭐냐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3번 뽑았으면은 3개 뽑은 값을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나누는 건 당연히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3개를 뽑았어. 그거를 3으로 나누었거든.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라 얘들아? 0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지금 x가 보니까 마이너스 1, 0, 1, 2라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3개를 뽑았을 때 평균이 0이야. 0이기 때문에 어차피 3개의 합이 뭐가 되면 되겠어? 0이 되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3개를 뽑았어. 3개를 뽑은 거의 합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니? 3이 되면 되는 거지 그때는. 3개를 뽑아서 그거를 3으로 나눈 게 1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x1, x2, x3 3개를 뽑았어. 그거를 더한 결과물이 뭐가 된다고 보면 돼? 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x가 마1, 0, 1, 2니까 어떤 상황이 그럼 있을 수가 있냐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 여기다 체크해볼까? 어떻게 뽑으면 3개를 뽑았을 때 0이 될 수가 있겠지 얘들아? 한번 말해보세요. 마이너스 1 하나 뽑고 0 하나 뽑고 1 하나 뽑는 경우 있겠지.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마이너스 1 뽑고 0 뽑고 1 뽑는 경우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얘들아? 0 뽑고 0 뽑고 0 뽑는 경우도 있겠죠. 즉 0, 0, 0 0, 0, 0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뽑아도 0이겠네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야.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또 다른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고요. 일단은 내가 A부터 구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뭐 통분 다 해버립시다. 통분하면 12분의 뭐가 되는 거니? 3. 12분의 뭐가 되는 거죠? 3. 얘는 12분의 뭐가 되겠지? 2. 그럼 12분의 얼마예요? 8이니까 얘는 12분의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자 이렇게 내가 뽑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1, 0, 1을 뽑을 건데 이거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겠니? 당연히 3팩이에요. 3팩.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크기가 3인 폰을 뽑는다는 거는 3개를 한 번에 뽑는다는 뜻이 아니야. 3번 이렇게 뽑겠다는 그 뜻이거든.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마일하고 0하고 1은 서로 3개가 다 모두 뭐하지 얘들아?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6가지의 경우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0, 0, 0 뽑는 경우는 당연히 몇 가지겠니? 한 가지겠지 그때는. 처음에도 0, 두 번째도 0, 세 번째도 0이 돼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일, 2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어? 당연히 3가지가 있겠지. 뭐 3팩, 2팩 정도 하시면 되니까. 또는 2가 몇 번째 들어갈 거냐고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거를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여기에다가 뭐 구하면 되는 거야? 각각의 마이너스 1이 나오는 확률, 0이 나오는 확률, 1이 나오는 확률을 뭐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곱해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차피 계산하는 거, 이게 x바를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분사 표준편차를 내는 거면은 똑같이 가는 게 좋은데, 그냥 뭐 이 확률값만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것은 다 지우고, 마이너스 1 나오는 경우는 4분의 1입니다. 곱하기 0 나오는 경우도 4분의 1이고요. 곱하기 자 1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되겠니?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000이 나오는 케이스는 한 가지니까 얘는 뭐 이거 굳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0이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4분의 1이 몇 번 곱해지면 되겠어? 3번 곱해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 이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하시고 마일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두 번 곱해주시고 2가 나오는 경우가 6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해서 세 개를 모두 모아면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계산해 보시면은 답은 1번이 답이 나와요. 자, 1번 문제.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요렇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다. 크기가 2라는 거는 두 번 뽑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은 얘들아,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잘 봐봐. 두 번 뽑으니까 x1이 있고 x2가 있고 그거를 2로 나눈 게 지금 2일이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는 2를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두 번을 뽑아서 8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당연히 뭐 2 뽑거나 2, 4 뽑거나 2, 6 뽑거나 이렇게 많이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그냥 이거를 직접 구할 건지, 부등식이 나올 때는 직접 구할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이것이 아닌 경우를 뺄 건지를 좀 판단하시면 되겠지. 자, 얘가 지금 8이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두 번 뽑아가지고 8을 만드는 건데 2, 4, 6이잖아요. 그러면은 8보다 작은 숫자, 작거나 같은 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겠어? 크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겠어?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은 드나요? 별로 안 드나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러면 8보다 얘들아 크게 뽑으려면 어떤 경우 수가 있겠어? 두 번 뽑아서 뽑은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8보다 커야 돼. 뭐가 있겠어? 4, 6 또는 6, 6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면 차라리 나는 뭐 하겠다는 거야? 1에서 선생님 방금 말한 4하고 6을 뽑는 그러한 확률과 6, 6을 뽑는 확률을 구해서 그거 두 개만 더해가지고 빼버리면 차라리 뭐 하다는 거야?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서 자, 볼게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일단은 4하고 6을 뽑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6하고 6을 뽑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얘기지. 얘 같은 경우는 자, 4, 6을 뽑을 수도 있고 못 뽑을 수도 있어. 6, 4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6, 6 뽑는 경우는 처음에도 6이고 두 번째도 6이니까 당연히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방식만 딱 익혀놓으시면 이거 뭐 별거 없어요. 그러나서 뭐 하는 거라고? 자, 4가 나오는 경우 8분의 1입니다. 곱하기 6이 나오는 경우 2분의 1이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 6이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 약분되니까 8분의 1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은 8분의 3이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확률의 합은 당연히 뭐니까? 1이니까. 이래서 이것이 아닌 경우가 8분의 3이니까 8분의 3만 빼면 8분의 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끝나는 문제예요. 괜찮겠지? 자, 하나 더 해보자. 자, 얘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문제를 좀 만들어 냈어요. 사실 1번 문제 같은 유제 1번 같은 문제가 가장 일반적인 문제야. 유제 2번은 조금 이제 뭐 A, B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복잡하게 해놓은 거고.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다. 자, 일단 그럼 우리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A 2개 더하고 B 하나 더하는 게 2분의 1이겠구나. 뭐 이걸 우리가 하나 일단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특징은 결국에는 그렇게 되겠지. 미지수가 A, B 두 개니까 내가 A, B 씩 두 개 있다는 뭐 해야 돼? 만들어내야 되고 연립해가지고 A, B 값 구하면은 뭐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X가 4가 되는 X바가 4가 되는 게 16분의 3이라는 확률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자, 지금 여기서 두 번 뽑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뭐 할 거야? X1 더하기 X2 해가지고 얼마를 만들 거야? 8을 내가 만들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8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얘들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가 있겠지? 뭐가 있겠어? 3, 5가 되거나 1, 7이 되는 케이스가 있겠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자, 3, 5가 뽑는 경우 있고요. 1, 7이 뽑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얘도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3을 뽑는 경우는 A네요. A 곱하기 5를 뽑는 경우는 B니까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1, 7이니까 1 뽑는 경우는 2분의 1이고요. 7을 뽑는 경우는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2AB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2가 이렇게 약분이 돼서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두 개를 더한 2AB 더하기 A라는 친구가 16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해하고 나는 얘를 적절하게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얘가 뭐 곱하기 꼴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B라는 친구가 뭐가 되겠어? 2분의 1 마이너스 2A로 바꿔서 여기 있는 B 자리에다가 뭐 해야 되겠어? 이 친구를 뭐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A에 관한 뭐 2차식의 꼴로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뭐 인수분해를 통해서 A 값을 구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겠지. 무슨 문제 알아듣겠어? 나머지 과정은 뭐 사실 뭐 다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겠지? 뭐 이 계산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A가 8분의 일단 이거 좀 풀이 한번 해보자 그냥. 자 해보면 2A에다가 B니까요 2분의 1 마이너스 2A 더하기 A가 16분의 3이다 되어 있고 2A를 곱하니까 2 약분되니까 얘는 A가 될 것이고 얘네 곱하면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A니까 여기 2A로 바꿀게 선생님이 는 16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16을 곱해 줍시다. 16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4죠. 넘어갈게. 64A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16 곱하니까 마이너스 32A가 되고 더하기 3이 뭐가 되냐?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 이거 인수분해가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쉽지도 않아. 왜? 숫자가 좀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지 않았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처음에 인수분해 할 때는 두 개 곱하기가 간격이 차이가 안 나게 해야 돼. 그럼 8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8A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나?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 정도로 한번 하시면 여기가 마팔이고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0에서 A 값이라는 게 8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A 값이라는 게 8분의 3도 나올 수가 있다. 내가 두 가지 케이스를 일단은 뭐 해봐야 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중에서 A가 8분의 1인 경우 8분의 3인 경우를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냥 막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한번 식을 봐봐. 2A 더하기 B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이라는 거는 8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A가 만약에 8분의 3이라면 2A 자체가 얼마가 돼? 8분의 6이 되겠지. 그래? 맞죠? 이거 중학교 1학년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미 B가 그럼 뭐가 돼야 돼? B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A,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다 양수지. 0에서 1 사이 값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8분의 3은 안 된다. 이 정도로 좀 체크 좀 하면 좋겠다. 그 뜻이야. 물론 넣어보면 되죠, 다. 그냥 계산하고, 뭐 A가 8분의 3이니까 여기다 8분의 3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긴 하겠지. 그치? 근데 뭐 그 정도 느낌 좀 가지고 그냥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8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A가 8분의 1이면 여기 올라가니까 4분의 1 되겠죠. 왜냐면 4분의 2니까.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면 B는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4분의 1에서 4분의 2를 빼는 상황이 돼. 8분의 1에서 4분의 1이니까 8분의 2를 빼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세 문제. 예제 2번은 X 대신에 표본 평균인 X 바가 중심이 돼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했던 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결론은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따로 구하는 게 아니야.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 x 거를 가지고 적용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이것만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x바의 평균은 그냥 x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x바의 분산은 원래 거의 분산, x의 분산을 갖다가 크기로 n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시그마 x바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시그마를 갖다가 당연히 여기다 루트 씌운 값이니까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뭐 가지고 구하는 거라고? 원래 평균, 원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 원래 분산을 루트 n으로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은 우리는 원래 분산, x의 분산, 아니 x의 평균, x의 분산, x의 표준편차를 다 구하는 거야. 그거 우리가 어디서 연습했어? 앞에서 다 했던 거잖아, 그냥. 맞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거인 것 같다. 표본의 크기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 자, 얘를 구하라는 말은 얘는 그냥 x의 평균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x의 분산을 갖다가 뭘로 나눈 거야? 7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냥 이거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거 구해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뭐 A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뭐 다 우리가 했잖아. 했던 거잖아. 그치? 세 개를 모두 더한 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A가 얘가 5분의 2니까 5분의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3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3, 3 요렇게 약분 들어가시고 올라가면 A라는 친구는 5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A라는 친구는 5분의 2가 될 것이고요. A가 5분의 2인데 거기에 2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5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평균 구하는 거, 분산 구하는 거, 뭐 여러분 이제 뭐 박사 됐을 거 아니야, 지금쯤이면. 그쵸? 구하세요, 열심히. 분산 구하려면 뭐 구해야 되더라? X거에 평균 구하고 X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거, 그게 분산. 그렇게 분산 구한 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 7분의 1만 곱해준 게 내가 찾는 X바의 분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고요. 여러분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유제 3번 갑시다. 오른쪽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래 거에 시그마를 구하고 거기에다가 루트 n이니까 그냥 4분의 1만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는 거니? 그렇지. 원래 거 시그마 구하면 돼. 원래 거 시그마, x의 시그마 구한다는 거는 x 거에 분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분산 구하고 거기다 루트만 씌워주면은 그게 원래 거의 시그마, x의 시그마가 되니까 거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게임이 끝나요. 뭐 여기 뭐 다 나와 있네 이미. 그래서 뭐 얘 9분의 3으로 가시고요. 얘도 9분의 3으로 가시고요. 뭐 구하고 평균 열심히 구하고 x제곱의 평균 열심히 구하고 그래서 뭐 x의 분산 열심히 구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구해야지. 얘가 별이야. 그러면은 얘가 별이니까 별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고? 4분의 1만 곱한 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잠도 오고 하니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네. 아, 이게 이것이다라는 얘기야. 일단은 여기 지금 뭐 A, B 두 개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또 여기 미지수 n이 있네, 그치? 뭐 풀어봐라 그 얘기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A하고 B를 더하는 거, 일단 첫 번째 A하고 B를 더하는 게 얘가 7분의 2니까 아, 네가 7분의 5가 되겠구나 정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평균이 7분의 15라고 얘기했습니다. 7분의 15야. 7분의 15니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또 A, B씩 하나가 더 나올 거라 생각하겠지.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가지면 A, B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요. 그러면 평균이니까 곱해 A 더하기 2B 더하기 7분의 6이 7분의 15가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7분의 6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는 7분의 9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7분의 5고 A 더하기 2B가 7분의 9야. 그렇지? 그러면은 B라는 친구는 B 하나 더했더니 7분의 4가 더해졌으니까 B는 그냥 7분의 4다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7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7분의 1, B 7분의 4 이렇게 갔습니다. 자, 얘가 49분의 4란 얘기야. 그치? 그럼 얘는 뭐냐면 원래 거의 분산에다가 n분의 2를 곱한 게 49분의 4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서 자연수 뭐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n 구해. 얘 구하라 이 말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면 n이라는 친구 여기서 n이라는 친구는 vx 곱하기 얘가 역수로 넘어오면 되니까 4분의 49가 내가 찾는 n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뭐 구하면 되는 거야? vx 구해야 돼. 그럼 vx는 내가 뭐 구해야지? 평균을 구해져 있으니까 x 제곱의 평균을 내가 구해야 되겠지. 맞죠? 이거 뭐 구했어요. 이거 구해보시면 얘가 5가 나오네. 5가 나오니까 나는 이제 vx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5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는 거야. 숫자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더라고. 이번 수특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숫자를 줄지 어떨지 모르겠어. 원래 이게 더럽지 않았거든, 원래. 성렬이놈 시키게 되면. 그래서 vx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49분의 20이 나와요. 20 이렇게. 그래서 n이라는 친구는 49분의 20에다가 4분의 49니까 짝짝 이렇게 약분돼서 5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속확률 변수는 당연히 x는 얘들아, x는 뭐였지 얘들아? n 하시고요. m, 시그마 이거였잖아. 그치? 당연히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지냐? x 바가 주인공이니까 평균은 얘는 m하고 똑같이 간다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가시면 될 것이고요. 그쵸? x바의 표준편차가 뭐였지 얘들아? 루트 m분의 시그마였지.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시그마가 이렇게로 뭐 한 거야?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똑같아. 뭐 이거 이상 구하라, 뭐 구하라, 뭐 다 똑같아요. 이렇게 문제 푸는 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야구공 한 개의 무게는 145고 얘가 2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써보면 x라는 친구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쌤이 그냥 처음이니까 써보는 거야. 145가 되고요. 표준편차가 2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야. 내가 필요한 건 당연히 뭐가 되겠냐면 x 반은 어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145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몇 개 추출했니? 16개 추출했지? 그럼 원래 거의 표준편차가 2잖아. 그쵸? 이거를 루트 n 4로 나눈 게, 즉 2분의 1이 x바의 표준편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즉
이렇게 됐던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로만 써주시면 되고 나는 이제 2분의 2를 표준편차로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고요. 여기가 145가 됩니다. 144. 그럼 145에서 144는 한 칸이 얼마니까? 0.5, 2분의 1이니까 몇 칸을 가야 되겠어? 당연히 뭐 두 칸 가야 되겠지. 두 칸. 뭐 한 칸, 두 칸. 여기. 146도 마찬가지로 145에서 두 칸 이렇게 가서 여기가 되겠지. 요만큼을 나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있는 두 칸 얘를 갖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되겠습니까? 2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평균의 추정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이제 처음 하는 거야, 얘들아. 얘들아. 처음 하는 거야. 자, 모평균 추정은 공식이 있죠. 어떤 공식이 있냐면은, 자, x바 마이너스,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z값. 보통 이제 식에는 k값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냥 z값이 더 편해요.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얘들아 뭐지? x바의 표준편차죠. 맞죠? 자, 그거 나갔다 m이야 하고요.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있다고? 기억해야 돼. 두 가지. 첫 번째 뭐 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얘를 a라고 해보고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야. 더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 x 이거만 몇 배가 되겠어? 아, 얘가 2배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즉 a하고 b를 더해 앞에 있는 친구하고 뒤에 있는 친구를 더한다는 거는 x바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나는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을 내가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그거를 2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사항 두 번째 넘버 2. 자, b에서 이거 a 뺄 거야. 알겠니? 빼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빼면은 여기 거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x바가 오히려 없어지고 얘가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1번 두 가지니까 1번 2번 1번은 뭐냐면 시그마는 이 값에 이걸 우리가 얘는 이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아니 실내 구간이라고 불러요. 미안합니다. 실내 구간. 알겠니? 그래서 여기 z값이 뭐 요렇게 z값이 1.96으로 주어져서 얘들아 이거 보고 판단하면 이거 보고 알겠니? 이거는 0.95 즉 95% 실내 구간 이렇게 얘기하거나 여기가 만약에 2.58이면 여기 0.99로 바뀌어요. 그거는 99% 실내 구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름은 실내 구간이고요. B에서 A를 뺐어. B에서 A를 뺀 걸 우리가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내 구간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지? 거리. 자, 그러면 B-A가 2 곱하기 Z값. Z값은 얘들아 얘가 오는 거야, 얘가. 알겠지?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시그마는 위치가 어디야? 분자야. 어느 위치라고? 분자. 그러면 실내구간의 길을 우리가 보통 L이라고 하는데 거리 그냥 라인 그냥 L이야. 자, L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그마는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하겠니? 반비례하겠니? 분자에 있는 거는 분자가 커지면은 그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분자가 2였다가 분자가 4가 됐어. 그러면 그 값은 커져, 안 커져? 커지지. 5분의 2가 5분의 4가 돼봐. 커지잖아. 그래서 얘는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두 번째. 자, n은 정확히 말하면 루트 n은 뭐에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루트 n은 바로 뭐하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를 절반으로 하려면 잘 봐봐. 실내 구간의 길이를 절반으로 하려면 절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n은 몇 배가 돼야 돼? 루트 n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4가 돼야 되겠지. 루트 n이 반비례한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얘들아 2배가 되고 싶어. 2배가 되고 싶어? 그러면 원래 n값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1 n값이 돼야 돼. 뭔가 실내 구간이 길어지면 n값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려면 n값은 커지면 된다고. 근데 얼만큼? 루트 n만큼이기 때문에 n 입장에서는 줄어든 거에 제곱만큼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얘기야. 2분의 1만큼 늘어나려면 n은 4분의 1만큼 줄어야 되고 반대로 2분의 1만큼 줄어들려면 n은 4배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 이 내용 알겠죠? 오케이요?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의 1회 충전 거리는 평균이 m이야. 표준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띠링띠링 64대. 그럼 얘는 우리는 항상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중요해. 알겠지? 자,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95이 됐다. A값 구하라 이런 얘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누가 되겠어? 여기 있는 친구가 내가 지금 A값 구하는 거잖아. 뭐 구하는 거라고? A값 구하는 거. 그러면 A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X바 플러스 Z값 얼마나 줬습니까? 1.96 1.96으로 쓰지 마시고요. 100분의 196으로 쓰시고 곱하기 루트 n이니까 뭐가 되겠어? 8분의 시그마 얼마가 되겠어? 1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니?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 100으로 가서 이렇게 하시면 결론적으로 x바 더하기 얼마가 되니? 3. 얼마가 되죠? 92가 됩니까? 이게 A야 얘가. 내가 구할 게 얘야. 그치? 나는 그럼 뭐만 알면 이제 되겠어? X바만 알면 되겠지. 그럼 X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이 친구가 477.08이라는 친구가 X바에서 누구를 뺀 거야? 여기서 구한 3.92를 뺀 게 X바가 되겠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X바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3.92를 곱하는 거야. 알겠지? 0.92를 곱하면 1만큼 커지겠죠? 그러면 478에다가 3을 더하니까 48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X바가 얘니까 여기 그대로 갖다 주시면 484.92에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A종류 반려동물의 얘들아 1일 수면 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2분의 1이란다. 자, 이 반려동물 중에 n마리를 이무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 95% 신뢰 구간을 했더니 이렇게 됐단다. B 빼기 A. 쌤이 B 빼기 A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아까 B-A는 2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자, 대입해 볼게요. 2 곱하기 Z값은 이거예요. 100분의 196 곱하기 n은 몰라요. 루트 n 분의 어디 있어요? 시그마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2 루트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얘가 된다는 얘기네. 그럼 얘는 몇 분의? 1000분의 39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 거니? n값만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요.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그래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 얼마 남는 거니 얘들아? 10이 남겠지.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92 392 하면 뭐가 되겠어?
2가 된다라는 갈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말해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니? 5분의 1 남고 여기는 얘만 남는다. 그치? 자, 루트 n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5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n이라는 친구는 25가 정답이다. 그냥 계산 문제야. 또 뭐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계산 문제야. 네, 계산할 때 0. 얼마로 쓰지 말고 이렇게 분수로 바꿔야 내가 뭐 하기 좀 편하니까, 약분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자, 8번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1분당 심장 박동수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표준 전기분포를 따른다. 가끔 얘들아 봐봐. 가끔 여기가 표준 편차라고 안 하고 표본 표준 편차라고 해서 스몰 s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어? 그냥 무시. 뭐라고? 그냥 시그마 처리하면 돼. 그냥 표준 편차가 오든 표본 표준 편차가 오든 우리는 몰라. 그냥 또 똑같아. 너나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지아나 서윤이나 서윤이 서윤이 지아나 서윤이나 뭐예요? 얘기했어. 표본 표준 편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몰 s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얘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자,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생 중에서 36명을 이문 추출해서 이렇게 구했고요. 띠리링 했더니 99%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하고 너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오홍. 자, 일단 뭐부터 구해볼까? X바부터 구해보자. 알겠지? 쌤이 아까 X 뭐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A 더하기 B에 뭐라고 얘들아? 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괜찮아요? 네. 두 개 더해. 두 개 더할 때 얘들아 꼭 이렇게 더하세요. 소수끼리 먼저 더해. 소수 웬만하면 맞춰줍니다. 알겠지? 그럼 소수 더하면 얼마가 되겠니? 1. 그런적으로 얘네 떼버리고 얘 80이라고 봐도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럼 80에다가 68이니까 140 뭐가 되겠어? 148을 갖다가 2로 나누니까 74가 x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구할 거야. 시그마 어떻게 구할 거냐면 79.16이라는 친구는 얘는 x바 더하기 z값 100분의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 어디 있어요? 36명이니까 6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여기 x1도 얼마로 내가 알고 있어? 74로 알고 있잖아. 나머지 뭐 다 알고 있고 이거 구하라는 문제인데 뭐 이거 뭐 알아듣으시겠죠? 응. 계산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일로 와서 복습할게요. 자, 이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시면, 여기만 명확하게 아시면 그냥 계산이 소수라서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 것 뿐이야. 말 그대로 그냥 계산 문제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습니다. 아셨어요? 자, 어느 모집단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보니 이렇게 됐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b 이렇게 됐다. 이거 구하려는 얘기네. 그쵸?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일단 a가 뭔지 알아야겠다. a가 뭔지. 그쵸?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러면 6분의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맞죠? 그럼 6의 2라고 했으니까는 6 곱해주면 결론적으로 얘는 뭘 구하라는 얘기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구하라 그 얘기야. x바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몇 개 내가 택한 거니 얘들아? 2개 택한 거잖아. 그치?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유형 1번. 그러면 x1 더하기 x2가 뭐가 돼야 됩니까?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 있을까? 대답 좀 해줘. 2개 더해서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좀 해줘. 2, 그 다음 뭐 있어? 2, 4 이렇게 두 가지 있겠지. 네. 그럼 2는 몇 가지야? 한 가지죠. 바로 확률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니까
뭐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되는 거고요. 자, 얘는 2, 4니까 2팩 처리하면은 2 일단 곱해 주시고. 알아듣겠지? 얘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약분되고 얘는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 12로 통분해 버리시면 12분의 3에다가 이게 12분의 4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3분의 1이 정답이다. 네, 답이 틀렸네요. 왜 틀렸을까요? 아, 여기 6분의 1 12분의 5 아니에요? 12분의 5 얘가 몇인데? 12분의 3이잖아. 12분의 2 어? 6분의 1을 6, 12분의 2 12분의 6. 왜? 네? 저는 다 바보들 같아. 12분의 3 얘 지금 3이잖아. 그 아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분의 12분의 2 6분의 아, 2 그렇구나.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Seriously?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따르는 집단에서 크기가 얘들아 얼마라고 했어요? 4인. 표본을 이모 추출했어요. 구한 표본 평균을 x반하고 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얘들아 이 x반은 뭐하고 똑같다고요? m이야 하고 똑같으니까 25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네. 자, 이거는 뭐하고 똑같다고요? 루트 m분의 원래 시그마. 그래 안 그래? 네. 원래 시그마 얼마야 여기? 6 이렇게 됐지? 그리고 모집단이 얼마야? 4니까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어? 3 25 더하기 3 답은 얼마? 28 이런 문제죠.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보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면 이렇게 생겼대. 얘가 4분의 F래. 그리고 6 이게 이렇게 했대. 그런데 이거 구하래. 알겠어? 그러면 얘는 왜? 갑자기 너무 귀여워. 알겠어. 그럼 얘는 얘들아 원래 거에서 오케이? 네. 곱하기 뭐 한다고? 6분의 1이 오면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헷갈리면 돼. 분산은 그냥 n분의고 표준 편차가 당연히 루트 n이야. 좀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결론적으로 좀 반말이잖아. 얘 구하면 되겠지. 맞지? 맞지 안 맞지? 맞아요. 자 a 더하기 b는 얘는 8분의 뭐예요? 2잖아. 그럼 a 더하기 8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된다. 그치? 그러면 이거 덕분에 a, b씩 또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겠어? 자 4분의 9는 곱해 a 곱해 b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 4분의 8분의로 바꿔 그러면 8분의 2, 3은 6 4, 1은 4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8분의 얼마니? 10 4분의 뭐가 되겠어? 5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얘가 넘어가니까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a 더하기 2b가 이렇게 되고요. a 더하기 b가 이렇게 돼. b 하나가 추가됐는데 뭐가 됐어? 8분의 3이 추가됐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a라는 친구는 8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b 다 구했잖아. 그렇지? 맞아 안 맞아? 자, 평균이 4분의 9고요. 분산 구해야 되니까 x제곱의 평균 내가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구하면 6이에요. 그러면은 vx 구해야 돼요. 구하면은 16분의 15래요. 여기다가 16분의 15만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다. 답은 32분의 5래요. 1번. 4번 갈게요. 진짜 부럽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얘들아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발을 만들었고요. 자, 이 친구 한 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팀. 얘는 y발을 만들었다. 뾰롱뾰롱 이 문제야. 자, 그러면 자 x바부터 한번 볼까? x바 n 60 뭐가 돼야 되더라? 4가 돼야 되고요. 예, 3분의 12 4제곱 이렇게 되겠죠. y바 정규분포 52 16 4분의 8 2에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안 됐어? 됐죠? 예. 됐니 안 됐니? 됐어요.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63입니다. 얘가 60이면은 몇 칸이 되겠어 얘들아? 한 칸이지 한 칸. 몇 칸이라고? 한 칸. 그래 안 그래?
자, 이게 x 거고요. x 바꾸고요. y 거. 쭉 그리시고요. y 바꿔는 52. 근데 봐봐 얘들아. a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1 됐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 쓰면 돼? 안 돼? 안 되고요. 이거 짝꿍인 이렇게 가서 이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몇 칸 얘들아? 한 칸. 그쵸? 52에서 한 칸. 5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하루 물 섭취량이 평균이 얼마라고 얘들아? 5분의 6. 표준편차 얼마라고? 5분의 1. 이번 출출 16. 루트 씌우니까 4분의 1. 그러면 여기다 4분의 1 곱하니까 표준편차가 아니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 반은 얘들아 n 하시고요. 평균 5분의 뭐라고? 6. 20분의 뭐라고? 1.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읽고 빨리 이게 와야 돼. 알겠지? 네. 표준평균이 뭐라고 얘들아? 4분의 5야. 그치? 그럼 생각을 해봐. 니네가 생각.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 그쵸? 없을 수도 있죠. 항상 얘들아 분수 형태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내가 판단하기가 좋아? 분모를 통분하는 게 제일 좋아. 알겠니? 네. 자 여기 4야 여기 5야 얘 20이잖아. 예. 당연히 뭐로 세팅하자? 20으로 세팅하자. 자 20 세팅하면요 여기는 20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그쵸?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20분의 24가 되겠지. 네. 생각을 해봐. 얘는 20분의 24.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뭐라고 얘들아? 20분의 24야. 20분의 25야 얘가. 20분의 뭐라고? 25야. 몇 칸이야? 한 칸. 한 칸. 한 칸.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전혀. 이상이니까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0.3413 0.5에서 얘를 빼니까 0.158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무 추출하여 구하는 것을 표본 평균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분의 1. 얘들아, 뭔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2분의 1이래.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값이 뭐란 얘기야? 평균이란 얘기가 되겠지. 당연하죠? 평균부터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다 해야 당연히 2분의 0.5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는 256은 여기가 얘가 25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x바가 259보다 크다가 이거잖아. 맞지? 자, 해볼게요. 정규분포. x바 뾰로로 250 뭐라고 얘들아? 6 이렇게 하시고 시그마가 얼마인지 몰라. 그치? 근데 25를 뽑았으니까 5분의 뭐가 되겠어?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다.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네. 됐죠?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256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긴 하겠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뭐라고? 256이야. 근데 259래. 259가 여기 좀 있나 봐. 이렇게. 얘는 지금 삼간격이 되는 거지. 삼간격. 0.0668이라는 거는 짝꿍이 누가 돼야 됩니까? 얘가 돼야 되겠죠. 뭐가 돼야 된다고? 1.5 시그마. 그쵸? 한 칸 반을 갔더니 3이 됐어. 한 칸이 얼마야? 2. 다 맞죠? 한 칸 반을 갔더니 3이 된 거잖아. 그치? 길이가. 그럼 한 칸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2. 그러면 여기는 이제 사실 얘는 사실 시그마고라는 말은 없으니까 시그마는 당연히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니? 10이 돼야 되겠죠.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알아듣지? 얘가 뭐가 된다고요? 2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256에서 251 이게 2야. 한 칸이 2라고 알겠지? 251은 5칸 길이가 5개지? 5칸이면 몇 칸이야? 2칸? 반 이렇게 돼야 되겠지. 한 칸이 2니까 5만큼 가려면 2칸 반이겠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2.5 시그마 쪽을 보시면 되고요. 258, 256이야. 2니까 얘는 뭐 보면 되겠어? 한 칸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두 칸 반하고 한 칸, 두 칸 반하고
한 칸. 이거 두 개를 뭐 하면 되겠니? 더하는 게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두 개 더할 때 쌤이 말씀드렸었어. 뭐만 하라고? 끝자리만 먼저 체크하라고 해. 끝자리 체크하면 1이네.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이라고. 어느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평일 일기 시간이 이렇고요. 표준 편차가 0.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등학생 중에서 16명의 임을 추출해서 하루 평균에 이렇게 해서 x 발휘면서 이렇게 해서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바로 뭘 말하면 2.591이라는 거는 뭐냐면 x 바에서 빼기. 오케이? 여기 뭐가 된다고? z값. 누가 온다고? z값. z값이라는 건 1.96이니까 100분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뭐가 온다고? 시그마가 온다고. 루트 n 4. 그쵸? 4 10분의 1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 4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x 반은 내가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 있는 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얘부터 해볼게. 얘는 1000분의 뭐가 되는 거니? 2591은 x 바 얘는 빼기 몇 분의 얘들아? 4000분의니? 4000분의 19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러분 맞아요? 네. 그쵸? 네.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 보자. 넘어가면 더하기 4000분의. 근데 얘를 좀 이렇게 4로 약분 되겠지. 네. 4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1000분의가 되고 4, 4, 16, 4, 9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넘어가면 여기서 x 바라는 친구는 1000분의 여기다가 뭘 더하는 거니? 49를 더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49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2600 0 하나 올라가니까는 계산이 안 되냐? 0 4 0 이렇게 되겠네. 즉 2.64가 x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a 구해야 되겠지. a 맞죠? 그럼 a라는 친구는 a는 x바 2.64 더하기 이 값이네. 이 값 1000분의 뭐였어 얘들아? 1000분의 49였습니까? 그쵸? 1000분의 49니까 0. 뭐가 되겠니? 0, 49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니? 2.689가 A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막 짜증나 나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풀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더해서 2.64하고 얘들아 2.64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또 5를 빼고 거기다가 1000 곱하래. 아 진짜 띠벌.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얘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1000을 먼저 곱해버려. 알겠어? 1000 곱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2640 차라리. 얘는 2689. 그럼 두 개 더하고 여기서 뭐 빼는 거니? 5000 빼면 되겠지.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329가 답이랍니다. 아 왜 이따위로 진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을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서 구한 m의 99% 신뢰 구간이 이렇대. b-a래. 쌤 얘기했죠 얘들아? b-a는 뭐라고? 2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뭐라고? 시그마 이렇게 된다고. 알아듣겠지? 자 구해보자. 2 곱하기 z값 뭐예요? 이겁니다. 100분의 258 곱하기 자 몇 명입니까? 몰라요. 루트 n분의 1 가시고 그 다음 뭐야? 시그마. 시그마도 참 더럽다. 뭐야? 0.48이야.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48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근데 얘가 뭐가 되는 또? 이거래. 뭐니? 만이니? 만분의 3096이야. 이렇게 되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만하고 여기 있는 만은 이렇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258 곱하기 48 내려와. 또 내려와. 3천 얼마? 96.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n 이렇게 되겠지. 네. 열심히 계산해 보시면요. 루트 n은 8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우와. n은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64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64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